사이다 무비튼. 어머니, 옷장에 제 원피스들이 다 없어졌는데요. 버렸어. 그런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간병을 어떻게 하겠어? 며느리가 꾸미고 다닐 필요는 없잖니. 네? 내 이름은 김가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 지 3년 차다. 우리는 시댁과 친정 사이에 얽힌 복잡한 사정들과 일과 땅 문제도 있어서 애초에 이미 따로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가 원해서 시집살이를 하는 건 아니었다.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아서 아직 아이도 없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예쁜 우리 아이 대신 시끄럽고 제멋대로인 시어머니와 조용하지만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시아버지와 살고 있다.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는 종종 시집살이를 시키곤 했는데 이런 건 너한테 필요 없잖니? 라며 액세서리 등을 숨긴 적은 있었다. 근데 이번엔 내가 평소에 입던 원피스를 버렸다는 것이다. 나도 정말 화가 났지만 나보다 남편이 더 극대노했다.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진짜 같이 못 살아요. 재차 말하지만 이 땅은 처가 댁에서 주신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라며 엄청 험악한 얼굴로 화를 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건 가연이가 잘못한 거야. 며느리 주제에 꾸미고 다니잖아. 그리고 그런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간병을 어떻게 하니? 침대에서 일으켜서 휠체어도 태우고 목욕도 시켜야 하고 대소변도 가려내야 하는데 그런 긴 치마를 입으면 움직이기가 불편하잖니? 간병할 때는 편한 옷을 입어야지. 안 그럼 힘들어. 라며 며느리의 잘못을 주장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잠자코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미리 말해두지만 두 분은 아주 건강하다. 아직 간병에 기역자도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엄마, 항상 간병 하시는데 간병은 일반인이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제대로 된 간병을 원하면 그때 간병인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니까 가연이한테 간병해달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물론 간병이 필요해지면 저도 가능한 한 도울 거예요. 그치만 일반인이 고난도의 간병을 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간병이 필요할 땐 프로 간병인을 구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부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프로 간병인을 구한다고? 그건 돈이 너무 아깝잖니? 몸져 눕게 되면 음식 말곤 삶의 재미도 없을 거고 사람 구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만들어다오. 그니까 간병은 꼭 가연이가 해줘야 해. 엄마, 몸져 누운 사람을 일반인이 간병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니? 아기도 누워서 지내지만 모두 잘만 크잖니. 누워 지내는 성인은 말도 할 수 있으니까 간호하기가 아기 키우기보다 더 쉽다고 할 수 있지. 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버렸지만 대신 남편이 계속 설득해줬다. 2시간을 설득한 결과 시어머니가 드디어 다시는 안 그러마 라고 약속해줬다. 이걸로 만사 해결이 됐어야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간병인의 어려움을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도 나중에 간병이 필요할 때 네가 이러면 곤란해. 그니까 널 다시 교육해야겠어.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안 그러겠다는 약속도 약 보름 만에 깨졌고 더 강하게 진화돼서 돌아오고 말았다. 내가 만든 음식을 한 번씩 먹어보고는 잔소리는 물론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다. 내 옷 중 치마, 원피스는 모두 가위로 잘라버렸고 약혼 반지, 결혼 반지를 포함한 액세서리와 화장품들은 모두 시어머니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친구분은 시어머니가 제발 받아달라고 해서 억지로 받긴 받았지만 아무리 봐도 약혼 반지와 결혼 반지 같았다고 한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받은 물건을 우리 부부에게 직접 가져다 주셨다. 화장품도 젊은 애들 취향이었고 중고였기 때문에 설마? 하고 다시 가져다 주셨다. 설마 옷을 가위로 잘라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잘려있던 옷들 중엔 할머니의 유품과 남편의 선물도 있었다. 이런 빅엿을 먹인 것도 모자라 매실에 포크로 푹푹 구멍을 뚫어서 고생해서 만든 매실주를 이럴 시간 있으면 간병을 더 연습하란 말이야 라며 다 엎어버렸다. 이때만큼은 나도 맞서 싸웠다. 분가해, 연 끊어 라고 하는 남편을 잘 달래서
진심으로 노후의 병간호가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로 했다. 시어머니가 포기를 안 하시니 몸으로 직접 체험시켜드리기로 한 거다. 시어머니의 악행을 보고도 매번 조용히 지켜만 볼 뿐 한 번도 중재해주지 않은 시아버지도 같이 참교육을 해드리기로 했다. 먼저 간호업에 종사하는 친구에게 말해서 노인 체험 키트를 2세트 빌려왔다. 실행 날짜는 남편의 대체 휴일이었다. 그럼 아직 정정하실 때 한번 간병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후 체험복을 시부모님께 입혀드렸다. 이게 뭐니? 처음엔 당황해하시던 시어머니였지만 훗날을 위해 간병 연습을 하고 싶다고 부탁드리자 드디어 네 도리를 깨달았구나 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근데 이 옷은 건강한 젊은이가 노인의 몸을 체험하는 도구라 진짜 노인이 몸에 차면 몸을 움직이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하지만 처음엔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목마르니까 마실 것 좀 가져와라. 배고프니까 뭐 좀 먹여다오. 라며 나를 부려먹었다. 나는 일부러 목이 마르게끔 짠 전병과자와 차가운 녹차를 가져다 줬다. 시어머니는 체험복을 입은 채로 마구 먹고 마셔댔다. 그러다 어느새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시어머니는 이 옷 좀 벗겨줄래? 화장실 좀 가야겠다. 라고 했지만 나는 무시했다. 그런 내 태도에 짜증이 나셨는지 빨리 벗겨줘!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도 무시했다. 자꾸 꽥 소리를 내며 화내시길래 나는 웃으며 기저귀를 건넸다. 제가 입혀드릴게요. 오늘은 간병 연습하는 날이잖아요. 자, 다리 좀 벌려주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극대노. 결국 됐다. 내가 가마. 라며 화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했고 이내 지쳐서 털썩 주저앉았다. 시아버지는 나의 진짜 목적을 눈치챘는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내게 사과했다. 그래서 시아버지만 벗겨드렸다. 시어머니도 옷을 벗으려고 했지만 옷을 벗으면 바로 남편이 옷을 다시 입혀버렸다. 지쳐버린 시어머니는 옷 벗기를 포기하고 남편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로 향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저녁 시간이 됐다. 시아버지, 남편, 나는 보통식을 먹었지만 시어머니에겐 유동식을 드렸다. 부드럽게 요리한 음식을 믹서기에 갈아 죽처럼 만든 음식을 드리자 오늘은 그냥 예행 연습이잖아. 밥은 나도 똑같은 걸로 줘. 라며 불평을 늘어놨다. 어머니, 오늘은 몸져놓은 어머니를 상대로 간병 연습을 하는 날이에요. 이 연습에 동참해 주셔야지. 안 그럼 제가 나중에 간병을 못 해드릴지도 몰라요. 라고 받아치자 알겠어. 오늘만이야. 라며 횡설수설하더니 포기하고 먹기 시작했다. 아침과 낮에는 어찌어찌 잘 버텼지만 아침부터 계속 추를 달고 지내다 보니 팔은 덜덜 떨려오고 손에 든 숟가락도 자꾸 떨어뜨렸다. 보다 못한 내가 밥을 다 먹은 후 자, 해보세요. 라며 한 입씩 먹여드렸다. 그러다 그만 뜨거운 음식을 입에 가져다 대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화상을 입었고 내게 버럭 화를 냈지만 난 무시했다. 나중에 병간호 하게 되면 이렇게 매일 진심으로 돌봐드릴게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파래졌고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셨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의 행동은 고분고분해졌고 시아버지와 함께 지금까지의 일들을 사과했다. 그래서 옷을 벗겨드렸다. 망가진 내 물건과 옷은 남편이 시댁에 들이던 생활비를 내가 대신 받아 보상받는 걸로 했다. 시아버지도 약간의 보상금을 챙겨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퉁치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교양 수업이 사교 댄스가 사교 모임이 를 외치며 분해하셨지만 어머니, 나중에 제가 직접 간병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으면 곧바로 조용해지신다. 현재 시부모님은 노후를 위해 실버타운 이주를 생각하고 계신다. 근처에 새로운 실버타운이 생긴다고 해서 이번에 다 같이 모델하우스를 보러 가기로 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